제가 대학교 갔었을 때 3학년 때 상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한테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래서 한 40명 학생 중에서 반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런 삼류 대구대학교 같은데 오지도 않았을 거야. 아주 당황스러운, 삼류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학교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그때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 말을 들으니까 대단히 불편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내가 물었어요. 부모한테 사랑받았다는 거지? 네. 어디 사람인가? 전 부산 사람입니다. 좋아, 일어나 보게. 아까 학생들 절반 손 들었지? 네. 그러면 사랑받았다는 학생들에게 내가 질문한다. 체크를 해봐라. 첫 번째, 19살까지 부모님과 같이 사는 동안 너희 부모님이 너를 따뜻하게 안아준 기억이 있는가? 없어요. 전 할머니 방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머니 가슴은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만졌지만은 엄마하고 스킨십한 기억이 없어요. 군대 갈 때 연병장에서 처음 안았어요. 엄마가 울더라고. 내가 그랬죠. 왜 울어? 내가 죽으러 갑니까? 왜? 낯설어요. 그 40명 학생 중에서 3명만 손들었어요. 스킨십의 기억이, 안아준 기억이 없습니다. 두 번째, 너는 힘들 때 네 속 얘기를, 힘든 얘기를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위로받거나 같이 공감하거나 편하게 네 힘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교수가 물었어요. 고3 때 어느 대학 갈까 의논을 하는 것 빼고는 내 속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속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너 아버지가 어땠는 줄 아냐? 내가 이래도 살아야 되겠니? 아버지가 오십니다. 너 엄마가 뭐라고 그러디? 내가 진실 얘기를 해줄까? 내가 보기에는 두 분도 자기들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근데 교수가 바로 거기서 묻습니다. 자, 손 안 드는 친구인데 묻습니다. 왜 얘기를 못했나? 얘기를 하면 더 혼을 내고 또 화를 내고 더 짜증을 내니까 괜히 얘기해가지고 더 힘드니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자네는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 하신대. 우리 엄마는 막 걱정에 걱정을 힘들어하니까 엄마 농담이었어 하고 얘기를 못하게 된답니다. 또 자네는 얘기를 해봤자 그러냐 하고 갖다부터 말이 없대. 또 자네는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대. 또 자네는 우리 집은 얘기를 안 한대. 그냥 각자 알아서 한다는 거야. 또 자네는 엄마 아빠가 거의 9시, 10시 둘이 맞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얘기할 틈도 없고, 생각해보면 얘기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외로 가족이지만 말만 가족이지 그렇게 속 얘기를 안 합니다. 세 번째 교수가 또 묻습니다. 너는 말 잘 듣는다고, 착하다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칭찬받는 거 말고 네가 노력하고 애쓴 것을 지지받거나 네가 노력했구나 이렇게 칭찬받아 본 적이 있느냐? 착한 거 말고. 없어요. 우린 잘하면은 그걸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다.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법이야. 한번 잘한 거는 눌러버리고 못하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는 것이 그렇지, 얘기를 해줘 하면서 내가 잘못한 과거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놓고 아버지는 생각하겠죠. 교육을 시켰다고. 근데 그건 교육이 아니고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아온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묻습니다. 너는 너희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편하냐는 거야. 마음이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즐겁냐? 확 스친 것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시는데 서울에서 6개월 동안 일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정말 저녁 9시가 넘어도 술 취한 아버지를 볼 필요가 없고 일요일 아침이 되어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편안했어요. 아버지가 오신다 일주일 전에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가슴에 다시 돌을 하나 얹는 느낌?
가족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교수가 이 네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질문을 못했어요. 거기에 손을 못 들었다고. 자, 하나도 손 못 들었거든. 너는 뭘 근거로 네 부모가 널 사랑했다고 얘기하느냐? 할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저를 챙겨준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챙김받지 못한 형제는 고통의 기억이다. 맞죠? 나만 챙겨줬다면 챙김받지 못한 형제가 있잖아. 걔한테는 그게 아픔이죠. 그 보스에 나온 조양은 깡패도 부모가 음식 챙겨준 기억은 있습니다. 음식 챙겨준과 인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깊이 그 사람의 사랑을 만든다고 할 만한 것은 안 된다. 두 번째, 아플 때 간호해준 기억이 납니다. 사랑에 다른 기억이 없고 아픈 걸 간해준 것이 떠오른다는 말은 그 집은 안 아플 때는 신경을 껐다는 소리다. 아파야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큰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아프면 유별나게 아픈 것을 막 티내고, 그쵸? 나 여기도 아프다면서 여기도 아프면서 막 멀쩡하던 부모가 자식만 나타나면 갑자기 허리를 막 다리를 거고, 그쵸?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자식이 가고 나면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왜 그럽니까? 측은해야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이나 애나 그건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세 번째, 그래도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고생하신 걸 많이 봤습니다. 교수 가만히 있더니만 부모가 고생하는 걸 보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냐? 잘 모르죠. 그런 사람들은 조숙한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 조숙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애늙은이, 애어른. 그래서 어떻다? 어린아이를 포기하고 너무 빨리 성숙해버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모에게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없고 자기 요구를 안 해요. 그래서 애가 부모한테 부모 역할을 하는 거야. 너무 빨리 어린 시절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맞죠? 그 또한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얘기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제가 교수님 이해는 하겠는데 대구대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하고 내물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받았다면 작심삼일이 될 수 없대요. 사랑의 힘이 있는 사람은 남을 의식하지 않아요.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지 않고 남을 신경 쓰는 것이 많이 줄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집중해서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너 공부 못했지? 하고 교수님 물더라고. 맞죠? 너 작심삼일이었지? 맞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외로움이나 우울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뭔가 꿈을 향해서 그것이 공부든 무엇이든지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대구대로 온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혼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자살을 3번 시도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군대 갔었을 때. 물론 그것은 끝도 없는 아버지와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주사 때문에. 그때 우리 어머니 말하기를 그놈의 술 때문에 늘 얘기를 하셨어요. 술만 아니면.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이유가 술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지금도 저는 술을 안 마셔요. 자, 그러면은 자, 결혼해서 부인하고 안 싸우고 행복하게 살까요? 목사님, 술 안 마시면 부부간에 안 싸웁니까? 목사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부인하고 안 싸웁니까? 사모님하고? 싸우시죠? 담임 목사님 안 싸우십니까? 그분은 말이 없었다. 이것이 그거하고 관계없죠. 그렇죠? 술 안 먹고도 술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 사모님들하고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그렇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목사라는데, 권사라는데, 또는 장로라는데 하는 거 보면 일반하는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모님인데, 권사님, 집사님인데 왜 그럴까? 의아해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술이 안 마신다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엄마에게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상담을 하고 났을 때 뭐냐? 엄마는 아버지가 힘든 얘기를 할 때 그것을 공감하고 아 그랬냐 다독거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위로를 못해. 아버지 힘든 얘기를 하면 엄마가 막 더 걱정을 하고 막 더 힘들어하고 하니까 힘든 얘기를 할 때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또 우리 어머니는 잘해도 있잖아요. 이렇게 꼬아서 빈정거려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칭찬을 못해. 자기는 절대 여우가 아니대. 우리는 마늘하고 파는 막 씹으면서 삼킬 수 있지만 이게 다정다감하게는 못한데 핏줄이 그렇대.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핏줄이 집안 내력이 그렇대. 그러니까 아버지를 칭찬하고 지지하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 다음에 강자 앞에서는 자기 말을 못해요. 우리 엄마는 속으로만 씨발거리고 그 다음에 딴 데 가지고 그 말을 옮기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싸우고 그걸 아버지한테 옮기고 고모하고 싸우고 옮기고 있잖아요. 옮길 때도 자기는 정확하게 옮긴 거고, 그렇죠? 남이 보기는 어떻다? 거기에 갖다 붙여가지고 왜곡해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싸우면 이 말이 좀 꼬이죠, 그렇죠? 삼자 대면을 하면 진실이 안 밝혀져요. 더 복잡해지죠. 이런 식으로 혼란을 계속 우리 엄마가 만들면서 결국 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고 고모들하고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는 어떻다? 그런 엄마가 싫은 거죠, 그렇죠? 근데 엄마는 자기가 말을 옮길 때 이렇게 말을 바꿔서 옮긴다는 것을 우리 엄마 스스로는 모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일은 열심히 하셔요. 근데 이 자식들을 안아주는 건 잘 못해요. 자, 아까 교수가 얘기한 걸 보면 스킨십 안 되죠? 공감 안 되죠? 칭찬 안 되죠? 제일 중요한 사랑의 방법을 우리 부모님은 못하는 거죠. 단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너희 할머니가 기름 아깝다고 호롱불 끄라고 그래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는 결심을 했어요. 자식들은 공부하고 싶을 때 충분히 공부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동국정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합니다. 제가 우리 동생도 공부를 안 합니다. 여동생도 공부를 안 합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 나 같으면 할 건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어른이 됐습니다. 제가 제 자식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공부할 놈만 시킨다. 하고 싶지 않은 나를 억지로 난 시키지 않는다. 나는 우리 애들에게 공부를 압박하지 않고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 난 자유를 준다. 왜? 그게 한이 되어서. 이제 우리 자식들은 성장해서 나중에 제 손자의 이름만 할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공부에 신경을 안 썼다. 나를 조금만 더 잡아서 시켰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내 그 어릴 때 그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는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다. 다 너희들 위해서 하면서 말할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픔에 딱 사로잡히면은 지금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져요. 우리 어머니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릴 때 못 입은 거하고 못 먹은 것이 그 엄마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어요. 엄마 말씀하시는 거. 풀에다가 온갖 잡풀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보리쌀 한 줌 넣어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먹어봐. 똥도 안 나와. 똥도. 그 힘들 때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거 빻아가지고 그 말려서 빻아가지고 그 죽 쓰면은 그게 힘들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연세가 이제 80세 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세대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음식, 뭐 과일, 산 거 절대 돈 안 아낍니다. 옷 사는 거 최고로. 좀 대충 입고 나면은
어릴 때 자기가 입지 못한 그 한이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가 힘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식을, 본인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픔이 있어요. 무슨 아픔? 엄마가 원하는 옷을 입히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힙합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많은 걸 주셨고 우리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런 옷 입지 말고 있잖아요. 좀 대충.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거의 그냥 체육복 위주로 입고 삽니다. 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또 엄마도 놓쳤죠. 그렇죠? 아버지도 날 사랑해서 주셨는데 그분은 진심이에요. 우리한테는 고통으로 남았습니다. 사랑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도 그 받는 당사자가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진심인데. 저기 우리 피아노 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예쁘시죠? 그렇죠?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저런 미모는 극히 드문 미모예요. 제가 가서 저분을 안았어요. 그러면 저분이 신고합니다. 성추행으로. 그럴 때 제가 따질 수 있어요. 나는 진심이거든요. 근데 왜 저를 신고하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난 진심인데. 진심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감정 표현은 추행이고 성폭력이고 그건 스토커죠. 자, 나는 진심이라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 부모님이 아예 우리의 상황을 읽을 수 없을까요? 자기 아픔에 매몰되어 있으면, 자기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방법은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했을 때, 교수님은 이제 그때 그 종교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아주 단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이 뭐냐면 태 속에 있었을 때, 너희들이 태 속에 있을 때 엄마와 완벽하게 하나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때 엄마 내가 구분이 없는 상태, 하나인 상태, 아무 걱정이 없는 상태, 그것이 사랑이다. 연결된 상태,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그 상태, 사랑이란 오직 하나인 상태. 그러면 스킨십이 뭐냐면 다시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안겨 있을 때 그때 뭘 느낍니까? 함께하는 느낌, 따뜻한 느낌, 연결된 느낌을 경험하죠. 그렇죠? 사랑이죠. 깊이 안으면 실제 거기는 성적인 느낌이 없어요. 두 번째, 그 사람이 힘들고 속상할 때, 감정이 다운되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지금 느낀 아픔들에 같이 머물러 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지적받지 않고 내가 못하는 이 힘든 모습을 그대로 수용받을 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겠죠?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뻐할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칭찬, 사랑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슬픈 일도 없고 기쁜 일도 없어도 그냥 같이 있을 때 연결되면서 마음 편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것, 놀이, 사랑이죠. 이 네 가지 특징이 뭐다? 다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장로님들이 또는 우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안아주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요. 며느리를, 아들을 안아준 적이 있는가? 쉽게는 안을 수 있는가? 며느리를 만났을 때 사실 며느리하고 나하고 한 2, 3년 차이 나면 걔들하고 진지한 얘기해가지고 소통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관심사가 다르니까. 그런데 만날 때마다 어머니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자, 며느리를, 아들을, 사위를 그냥 안아버렸다.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처음엔 그렇겠죠? 근데 갈 때마다 계속 안아버렸다. 그러면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며느리라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우리 자주색, 예. 며느리를 안 봐가지고. 아니, 시어머니가 날 그렇게 안아주셨다면 갈 때마다 그냥 별 맛 없이 계속 안아만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한 1년 정도 됐다.
뭐 어쩌다 만나더라도, 그러면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 말이 없어도 연결되는 느낌을 경험한다는 거죠. 두 번째, 만날 때마다 나한테 잘해주는 것 말고 그냥 며느리를 칭찬한다면 한 가지씩 정도. 아이고, 너는 얼굴이 밝다. 너는 니는 목소리가 참 좋네. 니는 애를 잘 키우는 것 같아. 너무 부지런해. 이렇게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거, 나한테 잘해주는 거 말고 조그만 것을 계속 칭찬을 해. 한 번씩. 자, 그 옆에 분, 시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한 개씩 칭찬을 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계속 한 개씩만 칭찬을 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니에 대한 내 감정은 그래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유산을 안 줘도, 어떤 깊은 얘기를 안 해도 일단 나를 좋아한다는 것이 내가 확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 사랑한다는 말은 어쩌면 도리어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칭찬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나를 관찰해서 나의 장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관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안아주는 것도 뭐예요? 내 기분에 관계없이 안아줘야 하잖아. 내 기분 좋으면 안아주고 안 기분 좀 지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했었을 때 어머니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며느리가 우리 아들 욕을 하고 앉아있어. 그래도 어떠다 어머니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네 입장에서 그랬었구나, 네 입장에서 그렇겠네 하고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그래도 네가 맞춰야지라는 둥, 그래도 아들이 그런 마음은 아닐 거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후로 며느리는 다시는 나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랬겠다, 조언하는 마음 그냥 내려놓고 그냥 들어만 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럼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내 편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어쨌거나 며느리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를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 하고 느낄 거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놀이는, 이 젊은이들하고 에버랜드를 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내가 환하게 웃어주는 거야.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웃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갑게 맞아주는 거. 그럼 나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웃어준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은 얘기를 안 나눠도 좋을 거라고. 자, 그런데 중학교 아이들과 지금 부모들이 하루에 볼 수 있는 시간이, 얼굴 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중학생들이 보통 30분 내외입니다. 30분 내외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가 집에 있는 꼴을 보면 엄마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관에 맡겨버리죠.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하고 있다는 착각이라도 불러 내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근데 그 30분도 엄마가 하는 게 뭐냐면 사감 선생님처럼 체크하는 거라고요. 그 30분도, 그 30분의 엄마의 표정도 주로 뭡니까? 무표정하거나, 갔다 왔어? 학원 갔다 왔어? 숙제는? 왜 왔어? 자원봉사 어떻게 할 건데? 어디 갈 건데? 걔 누군데? 수학은 공부돼? 오늘 얘기 좀 해보자. 거기서 뭐 할 건데? 얘기를 좀 해보자고. 무슨 생각해 요즘? 영어는 어떻게 할 건데? 얘기를 해보자. 네가 한다고 했잖아. 말만 하면 인생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주로 이런 소리를 합니다. 빨리 일어나. 하나, 둘, 셋, 빨리 일어나. 빨리 씻어. 너무 오래 씻지 말아라. 너무 오래 씻잖아. 밥 먹어 좀. 밥 먹을 땐 좀 밥만 먹어. 좀 푹푹 퍼먹고 쪽. 허리 펴. 핸드폰 내려놔. 시계 보고 가야지. 지각하잖아. 니 갔다 오세요 얘기하자. 갔다 오세요. 숙제 먼저 하라 그랬잖아. 집중해서. 니 글씨를 알아보니? 이런 식으로 있으면 공부를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일단 학원 갔다 와서 얘기하자. 하고 싶으면 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네 처음에 그런다고 안 그랬잖아. 네가 한다고 그랬잖아. 아, 내가 가라 그랬냐? 니한테 필요하니까 내가 가라 그랬지. 갔다 오세요. 너 일로 와봐. 네 방 봐. 이 사람이 사는 곳이야? 책상 위에 저렇게 해놓으면 저기서 공부가 되세요? 아이고 잘 되시겠습니다. 동생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 네가 형이잖아. 어딜 눈을 뚝 부시고 품면 돼.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내 아버지 꼴 난다? 정말 답답다 너. TV 꺼. 눈 나빠진다 내가 그랬지. 핸드폰 그만 보라 그랬잖아. 뭐야 지금? 컴퓨터 그만해라. 30분 지났다. 40분 지났다. 컴퓨터 부셔버린다 너. 너 사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 걔 만나지 마라 내가 그랬잖아. 내가 나 날 무시하니? 다 널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만 들어가자. 눈 감아. 눈 감았다. 핸드폰 내놔. 빨리 자고 있습니다. 네가 엄마 만나서 고생이 많다. 내일부터 잘해줘야지. 다음날 일어나거라. 일어나지. 빨리 좀 일어나. 빨리 하면서 이 잔소리를 하루, 이틀, 3일, 4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잔소리를 들었어요. 자, 딸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니 그게? 네가 네 아버지와 똑 닮았어.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널 위해서. 네 잘 되라고. 내가 나만 되는 이런 소리 안 해. 내 딸이니까 부모 된 죄로 해. 하여튼 전혀는 그냥. 그래가지고 일주일, 2주일, 3주에서 한 달 동안 이 잔소리를 들었어요. 자, 딸이에요. 자,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모가 말을 하라고 그랬지. 말을 하라 말해야지. 저 때는 말을 안 하고 딴 데 가서 친구하고 말 잘하더라 너. 해. 왜 울어? 이게 울 일이야? 그래서 이걸 한 달, 2달 해가지고 1년 동안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 옆에가 딸이에요. 우리 작은 딸, 큰 딸. 내가 그 옷 입지 마라 그랬지 내가. 덥다고. 자, 1년 동안 잔소리를 들었어요. 딸이에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넌 진짜 힘들다. 이해가 안 된다 너가. 하지만 네가 아직 젊어서 몰라. 네가 나이가 들면 엄마 마음을 알 거야. 해? 하면서 6년 동안 이 잔소리를 들어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어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엄마 마음도 알겠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들죠? 말을 하라고 내가 그랬지. 너 요즘 씹는 것 같다 엄마 말을.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이상이 되면 애들과 소통이 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인 죽으라고 말 안 듣는 아들이 되고, 엄마는 답답하다 있을 때 이 엄마는 애를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왜 이렇게 죽으라고 말 안 들어요? 그게 바로 지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 김씨 집안 종자들이 고집이 세. 그 엄마의 해석이 맞습니까? 무엇이 이 아이로 하여금 이렇게 고집불통이 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집에서 사랑을 느낄까요? 그 집에는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갔다 와서 26살 정도 됐을 때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알거든요.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딱 중고등 맡았는데 그때 초등부는 없었고 중고등부예요. 중학생은 4명, 고등학생은 1학년이 2명, 2학년이 1명, 고3이 5명이었어요. 뭐 고3이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애들 오는 대로 다 안아줬어요, 제가. 그 다음에 하루에 한 통씩 애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면 애들 한 명 한 명을 기도했고, 오면은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정을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CC나 짧게 해가지고 과정을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오면은 해는 거. 왜? 기분만 좋게 재밌게만 했으면은 신앙이 안 들어가면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해. 근데 신앙만 해서도 애들이 재미가 없으면 안 와. 제가 어릴 때 경험해. 왜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로 왔던 애들은 친구하고 하다가 저희들이 연애짓 하다가 싸우면 안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신앙만 해서 하기에는 친구들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야. 저희들이 재밌어야 친구를 데려올 거 아닙니까? 애들이 뭐 처음부터 신앙을 가지고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제가 미쳤는데 3학년 때 수업을 2시 이전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전공 필수는 듣고 전공 선택을 안 들어버리고 교양은 막 법대 무슨 단대 막 다 옮기면서 모든 수업을 2시 전으로 하게 만들어버리고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3시에는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럼 3시부터 중학생들이 와요. 3시부터 6시까지 중학생들, 6시부터 9시까지는 고등학교 1, 2학년생들, 고3 애들이 10시 한 10분 정도 옵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올 때마다 하고 무조건 가서 애들 차 태워주고 오면 올 때마다 한 명씩 칭찬해주고 그때 제가 그 교수한테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3학년 때. 아, 애들 한 건 칭찬, 공감 이거구나. 그리고 애들 오면은 한 명 한 명씩 기도해주고 그 다음 재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은 애들 무조건 오게 해가지고 막 교회 옥상에서 부침개 구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애들은 운동장으로 가지고 막 땀 들게 막 돌려버려. 일단 무조건 신나게 놀으면 애들이 마음이 열잖아요. 놀아야 열잖아. 그러면 가지고 막 말씀으로 있잖아요.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8개월이 됐는데 예배 출석 110명이 됐어요. 8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청년부하고 대학부한테 교사 좀 보내달라고. 근데 완전히 초짜들을 보내는 거야. 얘들은 저희들이 일요일날 예배 출석을 왔다 갔다 해. 정말로 대책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교사들이 약하니까 애들 중에서 리더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 리더를 세우고 반을 만들어서 세우고 걔들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애들이 왜 이렇게 왔냐는 거예요. 몇 터지게 데려오거든. 걔들은 오면은 제가 무조건 안아줬고, 두 번째 지나가면서 애들을 예민하게 관찰해서 꼭 칭찬을 해줬고,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집에 가면 무조건 나는 10통씩 편지를 씁니다. 한 통 쓰는데 5분도 채 안 걸려요. 그래서 애들이 일주일에 한 통씩 제 편지를 받게 했죠. 토요일은 늘 재미있게 부침개를 해먹든 애들하고 뭘 하든지 재미있게 즐겁게 하고, 애들이 또 교회 와서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주보를 만들어라, 너희들은 월보를 만들어라, 너희들은 이렇게 댄스 동아리를 만들어라, 너희들은 체육부를 해라, 너희들은 뭘 해라 해서 하여튼 5-6명 단위로 애들이 뭘 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야. 그런 걸 못하는 애들은 너는 성교 공부반 동생들을 뭐 챙겨라, 이런 식으로 거리를 주면서 막 했었죠.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죠. 애들이 원하는 건 뭐다?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인문계에도 오고 실업계들도 오고 골고루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딱 하나 잡았죠. 이성교제는 금지다. 그걸 하면 이게 사귀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안 좋아졌었을 때 이 오래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신앙이고 뭐, 그죠? 싸우면 얼굴 보기 힘드니까. 그것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정말 잘 자랐어요. 그 경험이 저에게 강력한 경험이 됐거든요. 결국 애들은 뭐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체험해야 신앙이 들어가지.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중고등, 초, 중, 고를 둔 엄마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애들을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는가? 애들은 힘든 얘기를 나한테 하고 나는 편안하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가? 공부 말고 내가 시킨다는 거 착한 거 말고 나는 칭찬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아이를 볼 때 아이가 편하게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편안한가? 4가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안 되죠? 그 대신 뭘 쓴다? 우리는 공감과 칭찬 대신 걱정과 잔소리를 쓰는 거죠. 걱정과 잔소리를 애를 위한다고 착각해요. 걱정은 걱정한 대로 만들고자 하는 무의식의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걱정하면은, 자, 아까 제가 잔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애한테는 어떻게 들리냐? 한 1년 정도 들었어요. 그러면 애가 보기에 엄마 모습이 이래요. 빨리 일어나라고 했잖아. 빨리 씻어. 좀 씻자고 했잖아. 이게 내가 알았어? 엄마 무슨 말인지 얘기해봐.
하여튼 니는 엄마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들린다고. 왜 안 들릴까요? 아까 그죠? 그걸 일주일만 세세하게 듣는다고 생각해도 어때요? 내 내면이 무너져 버리거든. 그럼 그 잔소리는 애한테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우린 잔소리가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지 않나요? 지적하는 게 더 잘해라고 하는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만들고, 그죠? 반항감만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잔소리거든요. 그건 사랑일 수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럼 이 잔소리, 지적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 어른 세대가 있지만은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부부간의 평등은 절대 없죠. 그렇죠? 남자가 얘기하면 여자는 들어야죠. 바람을 피우고 딴 데 가서 애를 낳고 와도 여자는 한만 가지지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못했어요. 부인의 의견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세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면 애들 말은, 부인도 여자도 그렇게 차별하는데 애들 말은 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장남 빼고는 아무것도 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장남 얘기 빼고는 애 얘기를 들 필요가 없고, 부부간에도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순종하는 거고, 부모 자녀간에도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 습관 때문에 애들하고 대화를 한다, 나눈다,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명령해서 안 들으면 잔소리하고 아니면 때리고 했던 습관에 있어서 내가 애한테 하는 것이 그런 식의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소통이 아니고 오직 지적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는 사랑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엄마가 저를 안아준 기억도 없고, 실상 엄마 아빠의 그 싸움 때문에 우리 엄마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 저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어머니가 할 말이 불보듯 뻔해요. 내가 너의 아버지하고 안 헤어지고 그 힘든 세월을 살아온 게 다 너희들 때문이지, 그게 지금 네가 할 소리냐? 하면서 화를 내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받고 살펴보니까 사실은 저는 심각한 우울증이 걸려 있었어요. 왜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고 엄마가 자살 시도를 하면 아버지는 적개심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살 기도는 엄마한테 내 힘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걸 속으로 삭히고서 살아왔기 때문에 웃질 않고 속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걸 혼자 감당을 하니까 애틋하다 마음이 복잡하겠죠. 그걸 눌러버리니까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남동생은 그런 집에 신경을 꺼버렸거든요. 남동생은 그러든지 말든지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걔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이기적이 하지만 철저히 걔는 개인주의화 돼버렸어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공감을 못해요.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지 못한다고. 왜요? 혼자 공부를 하면서 모든 걸 차단시켜버렸잖아. 공부는 잘할 수 있지만은 함께 풀어간다, 안 되는 거죠. 얘는 지 부인하고 뭘 의논을 못해요. 다 지가 알아서 결정하고 그냥 통보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의논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나를 따지는 것으로, 나를 안 믿는 것으로, 뭔가 나를 방해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의논해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의논하자는 것이 공격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랑하신 것이 있지만은 진정한 사랑을 보지는 못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하지만 어머니 인생은 너무 고달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도 하셨지만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하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정한 사랑의 방법인 스킨십, 공감, 진짜 내가 사랑의 메신저로 내 색깔을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고집스럽게 걱정하는 스타일, 잔소리하는 스타일, 낱말 옮기는 스타일, 빈정거리는 스타일의 그 자기의 성향을 안 바꾸는 겁니다. 그걸 자기 색깔로 가지는 거예요. 그걸 고집하면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박수현 씨. 아이와 학습 문제로 갈등이 심합니다. 경보야, 지금 몇 번째 하라는 거야? 좀 알아서 좀 해라. 아, 정말. 학교 갈 준비 다 했어? 수업하고 풀어야지. 어제도 안 박수현 씨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하루 종일 아이에게 잔소리를 쏟아냅니다. 야, 너 공부하면서 무슨 노래를 불러? 어? 글씨는 좀 잘 쓰고 차근차근 내려가고 식 쓰는 거 엄마가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같이 해봤잖아. 지 글씨도 지가 못 알아보게 쓰고 있어. 심지어 하나 안 하나 감시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아이가 스스로 하기를 바라서인데 얼른 해. 어? 문제는 아이가 하루에 해야 할 일이 11가지라는 겁니다. 맥스 한 권, 기초 한 권, 논리 한 권, 책 한 권, 한자, 영어 듣기, 가방 챙기기 숙제, 일기, 와이즈만 숙제, 과학, 수학, 동시필독, 오답노트 정리. 거의 미쳤죠? 하나에서 10가지 다 해라. 그 다음에는 뭐 해라 시켜야지. 그 다음에는 앉아서 하고. 맨날 하는 얘기. 학교 딱 갔다 오면 날이 밝자마자 또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이거 했냐고 속담하고 속담 뜻 외워. 이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이 사람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가 여건이 너무 안 됐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은 혼자 악착같이 해가지고 약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는 길은 공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도 자기는 적어도 부모하고 지금 안 사니까. 그래서 자기처럼 어떻다? 애도 똑같이 하려고 자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공부 외에는 다른 영역에서는 거의 인간관계가 안 돼요. 왜요? 계속해서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전혀 읽지를 못합니다. 자기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랑이 왜곡된다고. 이 사람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3가지 이상 숙제했냐고. 야, 대답 좀 빨리 해. 아니 뭐 했냐고. 어제 학교 갈 준비하면서. 아니 너 왜 그러냐고. 매일매일 그거 하나하나 종목 다 얘기해야 돼? 아 정말 미치게 한다 너 진짜. 일어서서 여기 교실이라 치고 일어서서. 누워서 먹기. 누워서 떡을 먹으면 정말 쉽듯. 엄마의 잔소리가 극에 달할수록 경보는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경보의 하루는 매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엄마의 에너지와 관심은 온통 경보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학교 가면은 엄마는 궁리하는 게 오면 어떻게 뭘 시킬까 그 궁리만 하고 있는 엄마를 그렇게도 모르나? 갔다 오면은 딱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딱 책상에다가. 3학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가 정말 애를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정말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거야, 응? 이리 와봐. 나가 있는 게 대수가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말고. 너 이거 날짜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 어? 알림장에 날짜 얘기해봐. 엄마가 어떻게 하면 너 알림장에 날짜 쓸 수 있어? 순식간에 얼음처럼 굳어버린 경보. 엄마가 이렇게 1시간 동안 혼나고 화내고 했으면은 알림장 딱 펼치면 엄마가 화냈지. 써야 되겠구나 하고 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빨리 생각하란 말이야. 엄마의 추궁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거 생각하라는데 왜 울어? 알림장에 날짜를 쓰지 않은 게 이렇게 혼나야 하는 일인지 경보는 답답합니다. 왜 우냐고. 날짜 쓰는 걸 잊어버리면 엄마가 어떻게 사니 너? 알림장에 날짜 쓰는 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 지금 학원도 안 가고 놀았지? 박수현 씨는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강한 표현을 쓰는 게 자동 반응이 된 듯 했습니다. 약속했어 너? 아무리 엄마라도
날짜를 안 쓰면은 못 산다는 게 좀 그랬었죠. 좀 그랬다는 게 어떻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았죠. 100톤짜리 쇳덩어리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수현 씨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감은 경보의 정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학교는 어디 다녀요? 지금은 지옥이 죽고 싶다거나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어요? 네. 언제? 네, 공부할 때. 아무리 공부해도 혼나고 지적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보는 깊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책상이 떨어져 있죠. 얼굴은 웃고 있고. 아이는 집은 지옥이고 공부할 때마다 죽고 싶고 쇳덩어리를 그죠? 100톤짜리 돌덩어리를 쥐고 있는 느낌인데 이 아이를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8, 9, 10년 동안 키운 엄마는 지금 이 아이가 자살 충동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도 하는 엄마를 그렇게도 모르나? 하면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 엄마라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얘기할 사랑은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10년이나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지금 생지옥에 있는데 얘는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가짜라는 거죠. 묻죠? 그러니까 자기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 전혀 읽어내질 못한다는 거죠. 무슨 사탄처럼. 아픔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사랑을 막아요. 고통도 너무 가지고 있으면 사랑을 막아요. 또 특별함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함. 내가 이대 나왔어. 우리 집안에서 스카이 안 나온 사람 없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니 그런 식으로 가지고 니 그 쪽팔린 지방 돼가지고 니 살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할 때도 뭡니까? 그 특별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특별함과 우월감과 상처 모든 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사랑으로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아이는 죽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 내면을 정화하지 않으면 사랑은 어렵다. 이 엄마가 하는 모든 것은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다.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가 이 엄마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는 악착같이 공부하면서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는 했지만은 사랑이 무언지를 그는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학생 애를 초대합니다. 이 아이는 엄청나게 욕을 하는 남자입니다. 아이들은 주로 병수의 말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알았어, 내려가. 엄마는 그런 거 그러면서 때리고 도망가고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그런 말들은 그냥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상처받을 말이 아닌 것 같다고? 네, 너무 예민해요, 애들이. 자기가 욕하고 애들 때리고 하는 것에서 100%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두는 거죠. 그렇죠? 막말하고 하는데도 우는 건 애들 탓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전혀 타인의 감정을 못 읽어내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예민하다고요? 그런데 병수는 특히 예민한 여학생들을 주로 상대합니다. 엄마는 아이와 함께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막 힘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얘가 그냥 장난으로 쓰는 언어들이 친구들이 힘들어해서 친구들이 얘가 쓰는 말에 그 힘들어한다는 건 언제부터 엄마 들으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여자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다투고 장난
장난치고 그런 거는 그때부터가 문제가 되긴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쓰는 장난들이 힘들고. 병수는 아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장난을 왜 할까요?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데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 네, 반응이 재밌었어요. 같이 놀리는 애들이 있어요. 저 혼자 놀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남이 힘들고 아파하고 괴로운 걸 보고 애가 재미를 느낀다. 아픈 것을 같이 아프게 느끼는 게 아니라 통쾌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또 핑계를 댑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애도 그렇게 해요. 다르게 하면 양심이 지금 사라졌어요. 애가 타인의 감정을 잃는 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3, 4년이나 지속된 행동인데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병수와 그 원인을 잘 모르는 엄마. 이들 가족 동의하에 관찰 카메라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은 엄마들의 숨은 모습일지도 모를 병수 엄마를 보았습니다. 너 수학사 53점이라며? 나 그래서 나 많이 올랐잖아. 24점에 나오고 조용히 있어. 장래 희망은 뭐야 너? 응? 몰라. 모르니까 그러고 살지. 그러니까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사는 거야. 니네 막 소등이지? 뭐 어려운 거 있는데? 그런 거 좀 꺼주려고? 맞아. 그지? 알았어. 집에서 본 병수는 학교에서와는 달리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너한테 돈 있어? 얼마? 있다고. 얼마? 엄마가 수학을 가르치고 있죠. 급기야 병수가 귀를 막습니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공부 좀 해라. 네가 게임 중독자냐? 나중에 커서 못 할래. 계속 신경질적으로 계속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거슬려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제 눈에 거슬리니까 다 그게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소소한 것들을 다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묻고 아이한테 묻고 아이는 또 그걸 안 따라주고 하라고 강요하고.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엄마가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부모의 언어 폭력이 학업 스트레스보다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것, 공격적 언어가 욕이거든요. 욕을 하는 원인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도한 공부량, 학업 스트레스. 두 번째,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가 깨놓고 하면 악의 근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바빠서 이렇게 일상에서 지적질할 시간이 없어서 방임한 것이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바빠서. 그렇죠? 방임했다고. 그래서 사랑은 안 줬어도 이렇게 간섭하면서 애를 짓이기진 않았으니까 우리 자유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립은 됐는 거예요. 사랑을 안 줘도. 근데 지금은 방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는데 간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야. 그것이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못 먹고 못 배운 그 가난이 고통이었다면 지금 아이들은 그것과 비슷한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과잉 간섭에 질식할 지경이라는 거죠. 이건 또 다른 고통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사고 친 애를 불렀습니다. 소년원까지 갔다 온 애입니다. 있는 한 모두 다 어느 소나기 학교에 오기 전 아이들은 모두 종합 심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우민이도 소나기 학교에 참가한 다른 아이들처럼 우울감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들 싫어하는 줄 뻔히 아는데 왜 괴롭히지? 소년원에 갔다 온 아이입니다. 생각 없이
아까 선생님한테 말한 것좀 그냥 적응돼 버려서. 네, 그냥 스트레스로 풀고. 스트레스 푼다고 분풀이를 했어요. 한다 그러면 뭐에 대한 분풀이 스트레스. 뭘 푸는 거냐? 스트레스. 엄마의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제가 엄마가 잔소리하잖아요. 누구한테 풀어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잔소리 들을 때. 그럴 때마다 네. 그냥 다 때려주는 네. 넌 내일 죽은 목숨이다. 우울한 마음을 자기보다 약한 친구에게 풀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마음속에만 꾹꾹 담아두면 피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그 초등학교 3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걔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불합리함에 참고 습관이 됐으니까 남이 나를 함부로 대도 이렇게 거절을 못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남자애 중학교 있잖아요. 막 욕하는 이런 애들은 어떻다? 엄마한테 당하잖아. 그 쌓인 것을 잘못 약한 애들에게 푸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나 두 똑같은 사실은 뭐예요? 다 피해자라는 거죠. 누가 나쁜 놈이고 좋은 놈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 아이를 지적질하는 거는 하지만 뭘 못한다? 스킨십, 공감, 칭찬, 노래, 사랑의 표현법은 안 해요.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잔소리도 해봤다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해봤다고, 내가 때려도 봤다고, 별별 해도 저놈은 안 된다고 하고 얘기할 때 그들의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를 안 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엄마가 사랑해 사람, 정말 교회 사람은 다르다는 느낌을 엄마에게서 못 느끼는 거죠. 엄마는 교회나 다니지 아버지하고 같은 거 보면 둘이 똑같다는 거야. 내 한다는 것도 계속 잔소리하고 남들처럼 공부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지.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에 올 수가 없죠. 교회 와도 애들이 같은 친구끼리 모여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따뜻함을 못 느껴. 똑같아. 그 얘들이 굳이 재밌는 친구를 안 만나고 교회 친구를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TBS 한 프로젝트를 했는데 고등학교 애들에게 심성을 편안하게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매일 감사 기도, 감사 일기 쓰기, 친구 칭찬하기, 친구들 칭찬하기 의무적으로, 감사 일기 쓰기, 자기 칭찬하기, 이거를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애들이 말이 순화가 돼요. 말이 순화가 된다고. 정말 애들을 공부하게 하려면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체험시키고 나서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들은 계속해서 공부가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줄 알아요. 그거는 우상이죠.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공부라는 우상을 가지고 그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새로운 신으로 난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의 소통을 정말 하시려면 다시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에 사랑을 다시 회복하실 것. 여기에 앉는 것은 내 기분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앉는 거죠. 그런데 엄마들이 안다 하더라도 자기 기분 따라 또 왔다 갔다 해요. 또 중학생, 고등학생 안으면 애들이 또 뺄 겁니다. 시체처럼. 왜요? 워낙에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엄마들 쫙 모였죠. 거기에 남자애 2명이 방송부 애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오늘 복 받았다. 수업 안 들어가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어요. 자, 너는 그 한 명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렇게 엄마나 아버지하고 같이 포옹하냐니까 자기는 한대. 그래? 옆에 친구는 안 한대. 근데 또 묻습니다. 하는 친구에게 너희 엄마 아빠는 두 분이 어떻게 자주 포옹하시니까 한대. 그럼 엄마하고 안 한다는 애한테 물었어요. 너희 부모님은 포옹하시냐니까 안 한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들이 부모님이 부부간의 포옹을 자주 접하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남자애라도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애가 커가면서 그걸 징그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안 하면은 애들이 그냥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안 하면서 엄마가 할머니하고는 안 하면서 엄마가 이모하고는 안 하면서 애만 안아주니까 애들이 어른끼리는 안 하는 거잖아. 근데 날 안는 건 뭐예요? 쪽팔리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애들이 피하는 거죠. 정말로 스킨십을 회복시키려면 배우자 먼저 안아야 돼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부터 안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분과 대화를 해서 소통한다? 어렵습니다. 안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배우자를 먼저 안고 그것이 충분히 습관되고, 그 다음 내 기분 좋건 나쁜 관계없이 출퇴근할 때 안아주고, 그 다음에 애를 안는 거예요. 그래야 스킨십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공감은 해결해 주려고 하면 절대 어려워요. 그렇죠? 계속 걔 문제만 보면 얘기할 때마다 엄마가 쓰러져요. 끝장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은 마음 편한 사람의 내 얘기를 지적하지 말아야 얘가 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1시간 동안 떠들어내 끝까지 받아주겠다면서 눈을 보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이건 쉽지 않습니다. 공감은 자기 화를 컨트롤하고 자기 오름을 내려놓는 꽤 많은 그 내적 과정이 있어야 남 얘기를 비판 없이 판단 없이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은 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지금 보여지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수준, 잘났건 못났건 못하건 애가 어떻건,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애를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는데 계속 뭘 판단해요?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옳다 이거죠. 옳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도 창녀를 판단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얘기하는 옳다 그러다가 신의 입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린 끝도 없이 옳다 그러다 언제나 기준은 나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심판자가 되는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공감은 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칭찬. 이것도 결국 칭찬을 하려고 했지만은 일주일을 못 갑니다. 많은 엄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칭찬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칭찬은 결국 자기 칭찬의 습관화가 돼야 돼요. 자기 칭찬. 자기를 충분히 칭찬하고 고마운 습관이 됐을 때 애한테 서슴없이 나와요. 그러면 내 기준에 의해서 아이를 칭찬하지 않게 됩니다. 칭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놀이. 에버랜드를 안 가고 꼭 밖에서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재밌게 즐겁게, 일상을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으려면 꽤 많은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애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을, 핸드폰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과 게임의 대안은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입니다. 이것이 소통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소통이 되고 난 뒤에 공부라는 걸 세워야 그 아이가, 그 공부가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진지 알겠죠? 그죠? 제주도의 판사님이 홀딱 벗고, 그죠? 길거리에서 성기를 내놓고 돌아다니질 않나? 경찰청장이, 그죠? 음주운전하고 도망가질 않나? 이렇게 꽤 유명하다고 싶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해이해지는 거 봤죠? 청와대 비서관이, 그죠? 미국 가서, 그죠? 이상한 음란 짓을 하지 않나?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든 욕구를 참고 오직 공부만 해가지고 하다가 자기가 우월감이 됐었을 때 자기 오는 욕구들을 막 발산하면서 통제불능으로 하는 거죠. 공부하면,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을 열애시켜준 우리의 습관이라고나 할까요? 저도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의 방법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우리 초, 중고 다니는 엄마들인데 도움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동순의 엄마 학교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방송국 가서 강의한 것이 한 12개가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씩 공부에 대해서 체크를 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제가 하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를 충분히 해줬습니다. 제 아들에게.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책상에 붙여놓은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언어를 쓰지 않는다. 부모나 남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 해결한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속으로도 욕을 하지 않는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게임에 정신을 팔지 않는다.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 무조건 5번 이상 도전한다. 언제나 긍정적 생각을 한다. 이게 제가 시킨 게 아니고 본인이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면은 도둑은 자연스럽게 내재되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없죠. 그리고 부모는 애를 자꾸 훈련을 시킵니다. 3학년 때 애를 데리고 강원도 그 통일전망대에서 대구까지 4일 만에 갑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154km 1박 2일로 갑니다.
금강 1박 2일, 남한강 144km 1박 2일, 낙동강, 한강, 영산강, 북한강, 문경, 세제, 오천길. 작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부터 부산까지 5일 걸려서 자전거로 정주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애로 볼 것이냐, 아이를 진짜 사랑해서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을 심어줄 거냐. 그건 목사님도 하시지만 결국 신의 대리자, 그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어서 엄마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줄 아버지께서 아실 겁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수많은 상처와 내 욕구, 내가 옳다 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나의 판단자가 되어서 내 대신 내 삶을 결정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